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로 시작은 일장 거래대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싣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은 어떻게 저희가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상위에 오른 종목들의 리스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거래대금 상위에는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고요. 위원님 하면 생각나는 종목 룬이 또 여기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들 어떻게 흐름 보시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 특징적인 부분도 설명 받아볼게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생각보다 좀 큰 규모의 사실상 뭐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나 수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그조차도 시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좀 밀어버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시장의 갈피를 잃고 상당히 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중에서 좀 루닛, 뭐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루닛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과 관련돼가지고 일본 시장의 어떤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줬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연 그것이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릴 정도의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뭐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장비 특히 이제 그 루닛의 이제 그러니까 루닛 사이트라는 이제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암의 정도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치료 방향을 결정 지을지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수치적인 부분까지도 면밀히 상세히 좀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이 소식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전력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추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용한 그런 솔루션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좀 내다보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산업 진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금 현재 상장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카카오를 보시다시피 이제 관련 계열사인데 실제 아마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내 상장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뒀었는데 아마도 지금 경기상 또 시장 상황상 아마 연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내년 정도, 뭐 빠르면 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지금 현재 루닛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화된 어떤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와 관련된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루닛이 끝나면 또 그와 관련된 뭐 카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보도 추격하셔가지고 특히 비상장 주식 또는 이제 신규 상장 또 기업 공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뭐 잠시 후에는 제가 뭐 차트라든지 가격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다음 달 정도 이제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해당 의료 컨퍼런스에서 지금 아마도 루닛이 해당 상품 또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부스를 차리고 또 거기서 홍보를 좀 하게 될 텐데 아마 지금 국내에서 의료법 개정되기에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으로 진출 가능성까지도 함께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에 대해서는 장 마감 이후에 추가적인 코멘트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2장으로 넘어가서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에서 주셨던 공약주가 그 다음날 바로 쇼택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궁금합니다. 자, 어떤 종목 저희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볼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의 뭐 보합으로 좀 끝을 낸 상황인데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대형 마트 가시면은 각 상품별로 어떤 가격을 표시해주는 조그만 전자장치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런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각 마트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상당히 큰 인지도를 쌓고 있고 그 각각의 가격 데이터까지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도 지금 현재 솔루엠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글로벌 2위의 기업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애플, 지금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구매하실 때 포함되지 않은 충전기, 이 충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솔루엠에서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는 애플 관련 주식으로 좀 묶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TV 쪽에 관련된 전자부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부품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및 공급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주 오랜만에 거래가 좀 발생을 했고 또 저항 가격대 또 매물대도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28,500원 선, 28,500원 선을 최종적으로 오늘 지켜줬는데 내일도 이 가격을 크게 이탈치 않고 지켜준다면 적절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자, 깔끔하게 손절가는 28,000원 잡아볼 수 있겠으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확장의 포인트를 주셨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위원님 보여주셨다는 건 역시나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 유지해도 된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낙폭가드 형식으로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다 할지라도 종가상 그날의 고점을 유지해주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고요. 뭐 예를 든다면 오늘 사실 뭐 테슬라 관련된 어떤 충전 규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워싱턴 쪽에서 뉴스가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윗골을 달면서 분봉상의 저점을 높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종목이 다반사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상승하고 있는 주식 또는 신고가를 갱신한 주식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좀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포인트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공략주 중에 ASR 종목들 많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더욱더 상세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중 고점 부분에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현 선물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수 우위 포지션 잡히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3시 구간에 매수 전환 나왔네요. 잠시 후에 수급과 환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6월 26일 월요일장 문을 닫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랠리,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는 월요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다시 한번 빨간불이 양대지수에서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늘 상승한 종목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특히 매크로 측면에선 주목을 해야 되고 수급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 어떠한 이슈 갖고 움직였는지 핵심되는 부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오늘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9시 구간이었는데 9시 구간 모두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 그리고 이후에 탄력을 강화해 나가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82선에 마침표를 찍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이 881선으로 88 이렇게 찍나 싶었는데 그보다는 살짝 아래지만 그래도 저점보다는 고점에 가까운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일단 월요일장은 기분 좋은 플러스로 마무리됐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수급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쪽에서 장중 내내 매도 포지션을 유가증권 시장에선 취했습니다. 그런데 3시 구간에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보였고요. 물량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크진 않습니다. 100억 원 가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대형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화된 걸로 보이니까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든든하게 매수세 장 초반부터 보여줬고요. 막판에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 동시에 IT 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사자 5위 포지션 취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고요.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세 확인해 보셨죠? 현재 선물 쪽에서도 1조량 넘는 사자 우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가량 올랐습니다. 1,306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재정학적 위기감이 부각된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니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오후에 움직임 나왔던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2%대 하락하는 흐름도 많이 눈여겨보셨을 텐데 정말 많이 낙폭을 줄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보합 마감. 하지만 정말 밑골이 길게 달고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특히 후공정 중심으로 한 소부장단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막판에는 투톱도 같이 움직여주는 반도체주의 모습 나왔다는 점 일단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대 애국으로 좀 버텨주는 흐름인 가운데 SK 앞에 달린 쪽의 힘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대규모 유증에 대한 부담감 떨치지 못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이 6%대 하락으로 확인되시죠. 저 끝에 보이는 지주사인 SK 역시 4%대 동반해서 좀 하락한 흐름 나오고요. SK 붙은 쪽 부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역시 5% 가까운 하락률 기록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자동차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기아가 2.52%, 현대모비스도 1.84%의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부분 특징인데요. 최근 시장 그룹주와 묶어서 좀 움직이는 패턴인데 오늘은 SK 그룹주가 약했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강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의 상승폭도 확인해 보실까요? 3.6%대 오름폭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더 높이진 못했지만 사우디 잭팟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했습니다. 6%대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주말까지 끌고 가도 될지 오늘 흥미로운 포인트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분석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일단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사항을 몇 가지 짚어드린다면 일단 지금 현재 월요일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을 상당히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금요일 시장이 매우 안 좋거나 또는 심지어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요즘 같은 시장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사실상 블랙 먼데이 또는 시장이 비추세 구간 내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또 거래대금을 상당 부분 감소시킴으로써 종목별로는 특히 개별주 위주의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좀 관망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5일선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지금 현재 11선까지 계속적으로 5일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11선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일 특히 오늘의 시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시가가 2,570포인트 정도 선이 되는데 이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작으시거나 또는 지금 현재 종목이 좀 많은데 그저 그런 또는 지금 현재 손실도 수익도 크게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소위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단타장입니다. 심지어는 스캘핑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큰 급등주 또는 이제 상한가에 거의 육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쫓아가는 또는 어떤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찌 본다면 지금 시장에 가장 적합한 매매 툴이 그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급부로서는 지금 끌고 가는 매매 하시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발빠르게 종목에 대한 AS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8일에 주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설 기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으니까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1% 이상 올랐다가 거의 상승폭을 반납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최근 조금 아쉬운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사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사실상 개별주는 아니죠. 근데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오고 그 좋은 소식에 정말 나름대로 큰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시장이 전혀 협조를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사우디 쪽과 관련돼서 6조 4천억 원 또는 6조 2천억 원 수준의 사실상 수주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공시가 나온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가를 상당 부분 띄워주면서 혹여라도 오늘 시장이 주도주로 등극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거의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시가를 이탈하면서 큰 음봉의 형태를 좀 만들어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종목명에 현대가 들어가 있는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갭을 띄워준 뒤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1,500원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도 좋고 신규 매수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이 생긴 게 동 종목 같은 경우 12,000원대 이상 가격에서는 일단은 내가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좀 일부라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낫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000원권에서는 일단 챙기자.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지난주 목요일에 주신 레이저셀 이 종목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어서 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종목 단기간에 25%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졌고요. 눈높이를 더 높여야 될지 아니면 이전 고점으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은 회사에 관련된 내용 좋습니다. 특히 동사가 갖고 있는 그 면 레이저라고 하는 기술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뭐 TV 같은 경우 최근 이제 OLED TV 같은 경우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널리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신규 반도체 수주에 또는 생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까는 신규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라면 레이저셀이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와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회사가 어떤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그것이 재료의 강도가 약한지 큰지 판단에 따라서 투매가 나오건 또는 상한가를 가건 이런 극단적 상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횡보 구간 내에서는 일단 익절하시고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룬이 좀 남았는데요. 짧게만 받아볼게요. 이 정도 뉴스에 이렇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아까 살짝 해주셔서 궁금합니다. 추가 모멘텀을 아는 자리에서 지금은 어떤 시각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한옥가다 지금 현재 뭐 100주, 500주, 1000주 정도의 물량이 쌓여 있는데 자, 한 번에 매수 들어올 때 5천만 원, 즉 물량으로 치게 되면 200주 내외가 순식간에 5개, 6개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즉 한두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3억 정도를 딱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와 상응하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비싸게 사주고 던지고 비싸게 던지고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20%대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통상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즉 갖고 계신 분들 익절하시고 신규 매수 또는 바이앤홀드 전략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까지 마무리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저희 코너와 함께 전체 프로그램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던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고맙습니다.